응이 아버지, 예, 질문하세요. 박스권이라 하면 어느 정도 기준을 잡아야 되는지요? 일단 기본 개념부터 잡고 갈게요. 박스를 사용할 때에 기본 개념 몇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해 볼 것들이 있죠. 첫 번째 보조지표, 그리고 두 번째 기본 이론편으로 봤을 때 지지저항,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장기 이평선 해서 읽어볼 수 있고요. 설명해 드리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박스 매매를 많이 하고 여러분들한테 적극적으로 권장시키는 이유는 첫 번째, 전체 큰 그림으로 놓고 봤을 때 스윙 자리에서 가장 기회를 많이 주는 타점이에요. 박스 매매가. 당연히 자연스럽게 많은 구간에서 찾아볼 수 있는, 보편적으로 찾아볼 수 있고 쉽게 타점 잡고 손절선 깔끔하게 짧게 잡고 스윙 관점으로 갖고 갈 수 있는 타점이라고 생각돼서 여러분들께 가장 많이 설명해드리고 알려드리는 매매 타점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밥그릇 파행에서 4번 자리가 나오고 횡보라인이 나오고 고를 파고 3번 자리를 만들어내고 4번 자리로 급등을 만들어낸다. 사이클 이론의 기본으로 하고 봤을 때 4번 구간, 2번 구간, 3번 구간, 4번 구간, 이게 1번 구간이구나. 헷갈렸네. 1번 구간, 급락 구간이죠. 급락 구간에서도 나오고 2번, 3번, 4번 모든 주식의 흐름을 가만히 지켜보니 주식은 XY축을 두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의 반복 운동을 하는 흐름을 보여주더라. 그러면 기본 박스라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을 어떻게 가져가냐 놓고 보니 지지 저항을 활용시켰을 때 저점 구간을 똑같이 맞춰주는 구간, 고점 구간을 똑같이 맞춰주는 구간의 흐름들이 나오더라. 그러면 어떤 종목 같은 경우는 길게 펼쳐진 라인에서 2번 구간의 수익률의 타점 가능성이 지지 저항으로 놓고 봤을 때 어떤 놈은 박스 구간에서 이 정도 행보를 보여주면서 저점 대비 고점까지 예를 들어서 30%의 구간을 만들어내더라. 그리고 또 어떤 종목 같은 경우는 저점 대비 고점까지 퍼센테이지가 50%에 육박하게 크게 박스권을 만들어내더라. 또 어떤 종목은 더 짧게 한 15% 저점과 고점을 만들어내는 박스 구간을 이렇게 짤막하게 보여주더라. 이걸 확인했다고 한다면 박스 매매 구간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가능성 높은 퍼센테이지, 내가 챙길 수 있는 구간을 유추해 볼 수 있는 타점이 생기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 최저점과 전 최고점의 저항 라인과 지지 라인이 똑같이 겹쳐지는 아까 30%짜리로 놓고 봤을 때 요 구간이 되겠죠. 요 구간. 그죠? 요 구간에 저점과 고점을 이어붙여서 지지 저항을 활용했더니 그 구간의 퍼센테이지가 이렇게 나왔다고 봅시다. 저점 대비 고점까지 움직여지는 퍼센테이지. 여기에서 뭐 중간에 살짝 뭐 오버슈팅 하는 구간이 또 있을 거고, 여기서 오버슈팅 하는 구간이 있을 거고, 여기서도 뭐 오버슈팅 할 수 있고, 또 밑으로 살짝 오버하락, 언더슈팅이 살짝 외봉에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또 와중세 속에 우리가 타점을 잡는 구간은 어디가 됩니까? 맥점 대비. 내가 안정적으로 맥점을 잡아서 도전해야 될 구간은 각 타점 구간의 이쪽 부위가 되는 거죠. 요 구간의 타점이 돼요. 근데 여기에서 보다 더 안정적으로 난 리스크를 좀 더 줄여서 손절 라인을 가져가되 이 기본 파형 이론을 횡보 라인의 박스에서 저점 고점의 라인을 다시 한번 되짚어 봤을 때 내가 좀 더 안정적인 타점을 잡고 싶다 하면 이 30% 구간에서 밑으로 3%, 5% 정도를 버리는 거예요. 저점 구간에 이어붙인 구간이 예를 들어서 0이라고 표현했을 때 이 녀석이 살짝 더 올라간 플러스 3%권이나 플러스 5%권에서 스윙 타점을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녀석의 전고점이 30%에 형성되니까 꼭 30%를 터치하지 않고 나는 위에 꼭다리는 버리고 5%, 3% 구간에서 그 부위에 왔을 때 난 수익률 밑자리 6%에서 10%를 덜어내고 난 스윙적 관점에 20%에서 25%가량 수익률을 챙겨가겠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좀 더 구분을 해서 말씀드리자면 파형의 지지저항의 위치에 따라서 박스 구간에서 끌고 가야 될 타점의 퍼센테이지가 다르다는 거예요. 모든 종목이 스윙에서 15%에서 30%의 수익이 나와야 된다 놓고 봤을 때 어떤 종목 같은 경우는 뭐 한 15%, 20%가량에서 끊어 먹어야 되는 종목이 있고 20%에서 30% 사이에서 끊어 먹어도 되는 종목이 있다는 거죠. 왜 이 구간에서 꼭지점을 다
먹으려고 하지 말아라고 제가 표현을 해드린 거냐면, 어차피 여러분들은 이 상방 최고점의 타점에서 나오기는 힘들어요. 특히 초보일수록 더 힘들고요. 점점 매매를 많이 하면서 그 확률이 높아지긴 하겠지만, 이게 단기권에서 올라가는 방향에서 내가 0%에서 지켜보겠다가 3%대 보고 최고점 30%를 터치했을 때 딱 먹고 팔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해요. 그렇지 못하다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적당하게 내가 챙길 만큼 챙기고, 초보는 올라갈 때 팔아요. 초보는 올라갈 때 팔고, 정말 잘하는 사람들은 꼭지점이 나온 다음에 내려올 때 그 부위에서 나오게 됩니다. 요것도 중요해요. 만약 예를 들어서 또 똑같이 플러스 3% 바닥 구간에서 V라인에서 타점을 잡았는데 예상한 대로 올라가서 꼭지점을 봤어요. 이전 고점 대비 비슷하게 터치한 부분에 수익을 내고 나오려고 1차 수익 실현을 시켰는데 2차 수익 실현 구간에서 오버슈팅을 보여줍니다. 그 구간에서 오버슈팅 보면서 팔아야 돼요. 팔고 내려올 때 한번 더 파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서 오버슈팅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잘하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적당한 부분에서 1차 수익 실현, 최꼭지점이라고 판단되는 전고점 부위에서 또 수익 실현, 다시 꺾일 때 수익 실현. 그럼 결론적으로 매도 타점으로 봤을 때 수익 실현 타점이 조금 더 높아지겠죠. 그쵸? 이렇게 기본적으로 지지저항을 갖고 보시면 되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구간들을 비슷하게 맞춰주는 보조지표가 볼린저 밴드예요. 그럼 차트를 놓고 봤을 때 아까 누가 넷마블이 박스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넷마블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넷마블도 박스권에 지금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횡보선으로 들어온 지가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에요. 아직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큰 산이 나오고 우아래로 왔다 갔다 자주 하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우아래 왔다 갔다 하는 게 10%밖에 안 돼요. 좀 적긴 해요. 그렇지만 일괄되게 터치되는 라인이 있고 시총이 어느 정도 있는 종목이고, 단기권 이슈로 봤을 때 아이들이 학교를 많이 못 간다, 게임 관련주의다 놓고 봤을 때 지금 시점에서 박스권에서 좀 맥점을 한번 잡아볼 만한 기간이 있었겠죠. 여기서 이제 볼린저 밴드의 활용 능력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저점을 만들어내고 볼린저 밴드가 횡보하기 시작해요. 자, 다 치우고 볼게요.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주가의 흐름에 이제 방향성이 나올 때 수렴이 나온다고 했죠. 악어가 아가리를 벌렸다가 어흥하고 닫는 구간에서 파형이 나온다.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 하단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성질을 갖고요. 볼린저 밴드 상단을 뚫어내고 상단선 터치한 다음에는 맞고 빠지는 성향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볼린저 밴드가 이 녀석의 주가의 흐름 방향성을 읽어내고 있는 와중에 우리는 이 종목을 읽어서 자리들을 확인해 보면 되겠죠. 물론 이런 라인에서 단기권에 살짝 슈팅이 나오긴 했어요. 그렇지만 결국 횡보 라인으로 이어졌죠. 다시 하방 세가 나오면서 눌림 목자리에서 다시 올라가는 라인도 있고 하지만 지지저항 기본 이론을 놓고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구간의 타점이 이쪽이라 그랬죠. 여기였죠. 그러면 똑같이 이 기법대로 이 녀석을 타점을 공략하게 되면 이 녀석의 타점이 각 이 부위에서 나오게 되겠죠. 이 부위 잡아서 좀 기다리면 이게 이쪽에서 8% 수익 좋은데 챙길 수도 있고 안 챙길 수도 있고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올라갑니다. 또 고점 보고 기다리고 있다가 저점부에서 또 사면은 언더슈팅이 있죠. 없을 순 없어요. 그럼 언더슈팅 때 버리고 다시 사면 되거든요. 조금 작은 박스권이기 때문에 좀 재미가 없긴 하지만 요런 기본을 생각하시고, 지금 같은 경우는 변동률이 좀 특이장이기 때문에 조금 위험 리스크가 있겠지만 지금 많이 골파기가 나와서 현재 타점으로 박스 구간을 잡을 수 있는 구간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을 거예요. 박스 맥점을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가시면 여러분들이 스윙 자리에서 제일 많이 타점을 내어주는 구간이고 맥점을 잡아볼 수 있는 구간이다. 어저께 잠깐 얘기를 해드렸지만 단기권에서 맥점이 많이 적용되는 구간은 지금은 국자 파행입니다. 급락을 보여주고 다시 반등하는 추세가 있는 라인들. 그래서 국자 파형이 현재 타점에서는 가장 많이 먹히는 타점이 될 거예요. 근데 국자 파형을 보더라도 국자 파형이 굉장히 많거든요. 요즘 최근에. 녹십자 MS 같은 경우도 그러하죠. 바닥세에서 횡보 라인을 보여주다가 밑으로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구간인데, 이 구간에서 이게 올라가는 새 속에서 일봉상 계속 양봉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1분 분봉으로 다시 내려가면 이 안에서 또 상방 박스가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밑에서 눌러주는 눌림목 자리 또는 지지장을 꾸준히 각도 이론으로 봤을 때 상승 곡선이 최저점하고 최고점이 이어붙는 구간. 아까 박스 구간을 다 설명을 다 못했는데 박스 구간
연장선상으로 봤을 때 이게 또 마찬가지 이렇게 3번 자리 부위에서 흔들고 상방을 보여주는 구간에서 마찬가지 아까 같은 그림들 방금 전에 봤었던 녹십자 MS 같은 구간의 타점들을 또 내어주죠. 그리고 또 현재 시장에 가장 부합되는 타점이라고 볼 수 있는 단기권을 집어낸다면 요 구간이 되는 거예요. 골파기 후 반등 요 정도 라인이 지수로 놓고 봤을 때 되는 거죠. 전체 지수로 비교했을 때는 우리나라 코스피 장은 여기 라인 타점은 아니에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요 타점이 거의 맞아요.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뭐 지금 움직이고 가다가 빠졌다가 다시 들어 올렸다가 빠졌다가 급락시키고 단기 반등하고 있는 자리 정도가 코스닥이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급등을 시켰다가 빠지다가 계속해서 올라가다가 단기권 급락을 맞고 좀 빠지는 자리, 여기서 이렇게 반등 구간 정도, 단기권 라인으로 좁혀서 그 구간을 확대해서 보면 이 구간이 다 기본적으로 어떤 라인을 형성시킨다? 국자 파형의 흐름이 나온다. 그럼 이 국자 파형을 다시 또 디테일하게 박스권으로 보자면 박스권의 단기권 상승 파형이 나올 수 있는 요런 파형들이 나올 수 있는 자리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요 구간을 이해하고 가시면서 단기권 눌림 목매점에 유리한 포지션을 챙겨가는 타점을 지금 시점에서 조금 집중하고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확률이 가장 높을 거예요. 그리고 박스 타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생각할 땐 여러분들이 항상 볼린저 밴드를 찾아보시고 지지저항 라인을 생각하시고, 그리고 장기 이평선 라인을 생각해야 되는데, 장기 이평선 라인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지금 박스를 보고 있는 구간보다 장기 이평선이 위에 있다, 아직 매집이 덜 되었다, 아직 하방 추세가 더 나올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고요. 장기 이평선이 쭉 해가지고 내 밑으로 깔려있다, 내 밑으로 깔려있고 그 박스 위에서 횡보하면서 장기 이평선 부위에서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얘가 어느 정도 횡보가 길쭉하게 나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모나리자 같은 경우 단기권 국자죠. 이렇게 보시면 단기 국자 이 정도인데, 이 구간에서도 언더슈팅 나오고 다시 한번 빠지고 이 구간에서 갭을 채웠거든요. 좀 국자긴 한데 좀 대국자죠. 대국자. 대가리가 큰. 근데 크게 봤을 때 이 종목은 대시세를 이미 만들어냈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 마스크 관련으로 해서 이미 시세감 나왔어요. 그래서 길게 오래 빼먹을 구간이 있다 생각할 필요까지는 없고, 이것도 이제 올라가는 파형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런 게 나오죠. 지금 같은 경우도 타점이라고 할 수 있죠. 당장 근처 부위에서도 상방 기류를 만들어내고 있는 일봉 상 흐름에서도 단기권 타점이 어느 정도 나옵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모나리자를 읽었을 때 이 녀석의 최고점을 연결시키고 최저점을 연결시켜 볼게요. 지지저항을 접목시켜가지고 여러분들이 자리를 읽었을 때 최고점을 이어붙이고요, 최저점을 이어붙이겠습니다. 근데 고점과 저점이 이미 부딪혀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서 조금 고급 스킬을 조금 더 접목시키자면, 저점의 끝에 라인을 상승 곡선 기류 그대로 이어붙입니다. 방송 중에도 제가 많이 보여드리는데 이렇게 연결시켜요. 그리고 고점을 캔들들이 많이 부딪힌 구간을 연결시켜요. 연결시켰을 때 일정한 흐름과 파형을 보여주는 구간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기죠. 낙국님 같은 경우 이제 오래 하셨기 때문에 이해하시는 분들인데, 초보분들은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요 구간들의 흐름을 박스대로 그대로 이어붙여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타점을 잡았을 때 유리하게 잡고 지켜볼 수 있는 구간이 나오죠. 그리고 또 이 이론의 가장 좋은 이유가 손절 라인이 짧아요. 돌파에서도 물론 짧게 나오지만, 돌파는 항상 그 캔들이 세게 강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캔들 하나 가지고 3% 이탈시키고 다시 복구시키고 다시 수익 나오고 하기 때문에 초보분들이 잡아가지고 빠르게 결정하기까지 어려워요. 근데 천천히 움직이고 있는 와중에서 손절 라인을 잡고 있을 경우 이탈시키기가 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좀 더 갖고 가서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다고 보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타점을 잡아야 될 구간이 어디가 됩니까? 이 구간이죠. 이런 구간들.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 녀석을 저점의 끝에서 잡으라 그랬습니까? 기본적으로? 아니죠. 살짝 들어오는, 저는 이제 발목 구간이라고 그 구간들을 표현하는데, 발목 구간이라고 표현된 그 구간에서 살짝 올라오는 양봉 구간을 공략해서 타점을 잡아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녀석이 또 여기에서도 방금 봤을 때가 5.5인데 살짝 조금 더 올라가죠. 근데 길게 보지 말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 녀석이 이제 크게 봤을 때 대시세가 거의 사이클로 봤을 때 3년, 4년짜리에서 대시세를 맛봤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여기에서 또 잡자마자 이거 무조건 간다 9,700원까지 이러면서 들고 갈 필요는 전혀 없겠죠. 단기권에서 전략대로 내가 먹고 싶은, 내가 원했었던, 내가 지금 이 구간에서 박스 구간에서 수익률을 본 거는 전고점 부위에 단기권 맥점의 분봉을 보았다를 체크를 하시고 요 정도 구간의 수익이 3.44까지 열리는데 한 3% 수익률이 나오게 된다면 적당히 먹고 빠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갑자기 포지션을 전향시켜가지고 오버나이트에서 며칠 동안 들고 갈 거야 라고 하게 되면 포지션을 어떻게 바꾸는 매매가 되는 것이다. 이것도 장기 매집이 되고 나니까 대시세가 나왔죠.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장기 이평선을 근처에서 머금고 있고 근처에서 밑으로 깔기 시작하면서 장기 매집이 이루어졌구나 라고 판단을 하면 된다 그랬죠. 또 다른 이론으로 봤을 때 정배열 역배열을 설명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다음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박스 매매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볼린저 밴드의 횡보선을 확인하고 지지저항을 그어서 적용을 시키고요. 장기 평선이 위에 올라갔을 때는 너무 오래 보지 말고 장기 평선을 밑으로 깔고 있는 상황 속에서 횡보라인이 나왔을 때는 좀 더 길게 볼 수 있다. 이렇게 간추려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예문으로 봤을 때 항상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V에 사서 A에 팔아라. V에 사서 A에 팔아라. 상방파형에서 이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상방파형에서도 분명히 V라인과 A라인을 만들어주는 게 주식의 무엇이다? 흐름이다.